네, 안녕하세요. 전쌤입니다. 자, 오늘은 비타민 B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비타민 B군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용성 비타민이죠. 자, 수용성 비타민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쉽게 체외로 배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핍 증세가 더 빨리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음식물을 섭취해서 비타민 B군을 먹고 싶을 때는, 비타민을 좀 주기가 짧게 하루에 3번에 나눠서 먹는다거나 필요량을 매일 공급해야지 되는 비타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비타민 B는요, 그냥 비타민 B라고 얘기하지 않고 B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타민 B군에는 8가지 비타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1, B2, B3, B5, B6, 그다음에 7, 9, 그 다음에 비타민 12까지, 그 8가지 비타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 B군은 비타민 B 복합체라고도 얘기를 해서 이 8가지 비타민을 비타민 B군을 모두 섭취를 해야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우리가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비타민들이라서 B군이라고 묶어놨습니다. 자, 비타민 B1, 이제 티아민이고요.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그다음 비타민 B3, 니아신. 자, 여기 안 적었는데 그냥 계속 적어볼까요? 비타민 B5는 판토텐산이고요. 비타민 B6는 피리독신입니다. 그 다음 비타민 B7은 비오틴, 그 다음 비타민 B9, 엽산이라고 더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비타민 12, 코발라민입니다. 자, 얘네들은요, 우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량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에너지를 낼 때, 그때 에너지를 내는 과정마다 관여를 하게 되는 조효소입니다. 자, 조효소라는 거는 효소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조자가 만들 조자예요. 그래서 효소라는 거는 기본적인 골격은 단백질이지만, 자, 이때 에너지를 내는 사이클에 들어가는 조효소는 비타민 B군이 들어가야 비로소 효소로 활성이 된다,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때 영향을 주는 게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오틴, 판토텐산,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에너지를 내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효소들이, 그러니까 비타민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비타민 B3, 니아신이라는 물질은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이 아미노산이 니아신으로 전환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비타민 B2, 리보플라빈과 비타민 B6, 피리독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60mg,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 60mg을 비타민 B2, B6와 함께 니아신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때 60mg이 1mg이 된대요. 그래서 니아신을 직접 먹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게 되겠죠. 그리고 비타민 B9과 B12, 코발라민은 세포 증식에 관여를 해서 적혈구나 점막세포가 증식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 이 8가지가 모두 들어있는 영양제는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국에 가서 어떤 영양제를 먹을 때 필요하다거나 이래서 추천해달라고 한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이 가격대에 적정한 가격인가? 아니면 내가 이걸 먹으면 과연 효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요, 비타민 B군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비타민 B9하고 B12가 들어있는 비타민 B군 영양제는 엄청 비싸다고 해야 되나? 약간 가치가 있는 영양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들어있으면 엄청 괜찮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해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비타민 B6, B5 이런 애들이 들어있는 거는 이것도 꼭 필요한데 잘 결핍이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비타민 B1, 티아민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티아민은 우선 색깔이요, 연노란색이에요. 자, 밑에 있는 B2 리보플라빈도 황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레모땡 이런 영양제를 먹으면, 특히 비타민 C 영양제를 먹으면 노란색이 뜨잖아요. 근데 비타민 C는 색깔이 없고요. 비타민 B군이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은 비타민 B의 색깔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티아민, 비타민 B1 티아민은요,
산화에 강하고 열과 알칼리에 약해요. 그러니까 영양소들마다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얘는 열과 알칼리에 약하기 때문에 조리를 할 때 주의해 주시면 되겠죠. 자, 티아민은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요. 아주 저장을 안 하는 그런 영양소예요. 그래서 얘가 부족하면 바로바로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음식에 골고루 들어있지만 그걸 계속 먹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포도당 대사.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어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흡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 포도당으로서만 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글리코겐으로 합성이 된다거나 아니면 포도당이 변환이 돼서 우리가 DNA나 RNA를 구성하는 곳에도 당이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는 포도당하고는 좀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그 모양을 다르게 만들어줄 때 이 B1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DNA와 RNA 합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얘가 부족하게 되면 정상적인 신경 자극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신경과 신경,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경세포 사이에 전달해주는 물질 중에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아세틸콜린을 합성하는데도 얘가 관여를 해요. 그래서 비타민 B1이 부족하게 되면 정상적인 신경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타민 B1의 결핍증은요. 우리가 중학교 때 영양소를 배울 때 결핍증을 배우면 비타민 B 결핍증이 각기병이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얘는 B1의 결핍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기병은 주로 이제 도정된 쌀을 많이 먹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 같이 이제 백미 좋아하는 그런 동아시아 쪽 민족들이 결핍될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도정된 쌀을 먹거나 그러면 각기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B1이 부족해서. 그래서 뇌나 신경세포에서 쓰는 에너지원이 포도당인데 얘는 포도당 대사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서 또 뇌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아민이 결여된 후 10일이 지나면요. 흥분 상태가 계속 지속되거나 아니면 두통이 있거나 아니면 계속 피로하거나 우울감이 있거나 심신이 허약해진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심혈관계, 근육계, 신경계 모두 영향을 주고요. 위장관 기능,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이게 되겠죠. 걔가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1은요 주로 이제 근육에 많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등심 여기에 많다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 B9는 B1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단백질하고 관련돼서 식품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들이나 오랫동안 채식을 유지한 사람들은 비타민 B군이 결핍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이죠. 자, 리보플라빈은 노란색이요. 근데 얘는 열에는 안정적이지만 자외선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섭취를 하고 소변을 보면 레몬색 소변이 돼요. 그죠? 그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한 역할을 해요. 포도당, 그리고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산. 자, 얘네들은 조금 위에 거랑 뭐가 다르냐면요. 탄수화물이 그러니까 소화가 돼서 흡수될 때 포도당이 되고요. 단백질이 흡수될 때 아미노산까지 쪼개지죠. 지방이 흡수가 될 때 지방산으로 분해돼서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진 애들이 대사를 할 때 리보플라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얘는 또 언제도 필요하냐면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니아신으로 합성이 될 때 비타민 B2 리보플라빈과 비타민 B6 피리독신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트립토판 60mg이 니아신 1mg으로 변환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영양제를 샀을 때 니아신이 함유되어 있는 어떤 영양제를 샀을 때 함량이 뒤에 적혀 있을 거잖아요. 그 함량이 미리그램 단위로 적혀 있기도 하지만 NEU론 단위로 적혀 있기도 해요. 이거는 뭐냐면 니아신으로 치환됐을 때 얘가 몇 그램인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죠? 어쨌든 뭐 이거는 여담이고요. 그때 리보플라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이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이 부족하게 되면 결핍이 되게 되면
조직의 손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지연이 있고요. 근데 눈에도 문제가 온대요. 자, 다 뭐냐면 얘네들은 세포 분열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코와 눈 주변의 피부 염증, 구순염, 입 주변의 피부 염증, 부각염, 입술이나 입 주변에 균열이 갈라지는 이런 것들은 비타민 B2 결핍인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입 주변에 이렇게 상처가 나면, 염증이 생기면 입이 커지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비타민 B2가 결핍돼서 염증이 생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자랄 때, 대사할 때 비타민 B군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입이 크려고 얘가 찢어지는 게 아니라 대사를 할 때 비타민 B를 다 썼기 때문에 부족해서 여기에 이렇게 염증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 안에 혓바닥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중통이 생긴다거나 각막이 충혈된다거나, 그죠? 그리고 빛에 대해서 과민증이 생긴다거나 눈부심이 심하거나 이런 경우 있겠죠. 이럴 때는 비타민 B2 결핍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B2는 어디에 많냐면요, 장어에 많대요. 장어, 그죠? 그리고 소, 간에 많고, 그 다음에 과일 중에 감에 많대요. 이런 거를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비타민 B3, 니아신이죠. 자, 비타민 B3 니아신은요, 니코틴산 혹은 니코틴 아미드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담배 폈을 때 들은 니코틴하고 화학식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 담배 피는데 니코틴?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니아신이라는 성분은 빛, 열, 산화, 산, 알칼리 등에서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얘는요, 산화환원 반응에 관여를 한대요. 산화환원 반응이 도대체 뭐지? 이게 중상 과정에 나오긴 하지만 이걸 우리 체내하고 연결시키기 쉽지 않겠죠? 자, 산화환원 반응이란 건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요.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에너지가 될 때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내게 되는데 그 반응,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이 다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얘도 뭐다? 에너지를 내는 반응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지방산이 산화될 때 혹은 지방산을 가지고 다른 지방산으로 합성을 할 때, 그죠? 요럴 때, 그 지방 대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죠. 지방을 분해하거나 합성을 할 때 그 필요한 영양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을 분해하거나 아미노산을 합성할 때 필요한 영양소가 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합성을 할 때 필요한 영양소고요. 그리고 알코올을 분해할 때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술, 산 좋아하시죠? 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울증,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류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해요. 자, 이러면 모두 같이 급격하게 늘어야 돼요. 비타민 B3의 섭취량도 급격하게 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타민 B3를 좀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용도 하겠죠. 트립토판이 니아신으로 바꿔주는 작용도 하겠죠. 근데 요거는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우선 양도 비효율적이지만 B2, B6가 필요해요. 근데 B6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싼 그죠? 영양제가 되기 때문에 B3 형태를 섭취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밥을 먹었어, 고기를 먹었어, 혹은 이제 단백질을 섭취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으로 분해했죠. 그거를 흡수해서 어디로 가져가냐면 간으로 가져갑니다. 자, 간으로 가져가서 이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 9가지, 비필수 아미노산 11가지, 20가지 아미노산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간에 있어요. 간에 있는데 내가 필요한 그 단백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미노산을 재료로 단백질을 합성을 할 텐데 그때 이제 B3 영양소가 필요한 거죠.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합성을 못하겠죠. 단백질 합성 못하는 거 가지고 머리 조금 푸석해지고 피부 조금 푸석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우리 몸은 물을 빼고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이라고 했잖아요. 효소를 만드는 거, 항체를 만드는 거, 여러 가지 모든 조직들이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 아미노산이 부족하거나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그 단백질을 제대로 합성할 수 없어서 모든 기능,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저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3의 결핍증은요, 초기, 중기, 말기가 있어요. 자, 초기에는 허약, 그 다음에 피곤해요. 그리고 식욕 상실, 그러니까 밥맛이 없어요. 그리고 소화불량, 소화가 잘 안 돼요. 자, 이런 것도 비타민 B3 결핍증이에요. 근데 얘가 진행이 되게 되면 혀, 입, 위장에 염증이 생기고요. 빈혈이 생길 수도 있고, 오심,
울렁거리거나 구토 증상이 있을 수 있대요. 그리고 이게 니아신이 결핍된 게 수개월, 몇 개월 동안 지속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펠라그라라는 병에 걸린대요. 펠라그라라는 병은 포디병이래요. 포디. 그래서 얘가 뭐냐면 우선 피부병. 피부에 염증이 생긴대요. 그죠? 피부병이 영어로 검색해보세요. 제가 영어 읽는 게 좀 떨어져서 뒤로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사. 설사도 영어로 뒤로 시작돼요. 그죠? 들으면 아실 거예요. 아, 이렇게 들어봤어. 근데 또 뭐도 치매가 생긴대요. 수개월 니아신이 결핍이 되면요. 그 다음에 마지막 D는 뭐게요? 마지막 D, 이건 제가 영어로 쓸 수 있어요. 뭐냐면 데스예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9는 우리가 잘 챙겨서 먹어주셔야겠죠. 그리고 비타민 B3는요, 과잉증도 있는데 얘를 좀 과량으로 먹게 되면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서 피부가 따끔거리거나 여기에 이렇게 빨갛게 홍조가 생기기도 한대요. 이걸 이제 니아신 홍조? 니아신이 과량으로 있어서 홍조가 생겼다라고 해서 그렇게 불리기도 한대요. 비타민 B3 니아신은 어디에 많냐면요. 고등어나 오리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이런 단백질 식품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이런 거 잘 챙겨 드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칠판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